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HLB 플러스 6% 갭상승 출발하면서 오늘 급등하길 기대했었던 투자자분들 많았을 텐데요. 아직 흥분하지 마셔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HLB 시작도 안 했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가격대가 더 높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리겠는데요. 그렇다면 에스모 2025 현장 소식이 나오면서 HLB는 드디어 구름 속을 거쳐나가면서 이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상승 추세로 본격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4만원 지지선을 재확인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완벽히 눌림목 지지 구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우리 HLB, 그렇다면 앞으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명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두 가지 핵심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 명분이 완성되는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럽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에스모 2025 학회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 HLB가 참여하는 것도 역시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리보세라닙 캄넬리 주막, 그러니까 리보캄넬 병력요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리라프쿠라티닙 담관암 치료제죠.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동시에 선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데이터 우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리게 된 좋은 계기가 되고 있고요. 또 독립 KOL이라고 해서 키 오피니언 리더들이 직접 HLB 부스를 방문해서 사후 분석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에스모 일정만으로도 주가가 다시 한번 4만원 돌파했고 이렇게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국면으로의 추세 전환, 그 초입 국면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앞에서 2와 7월 달과 같은 국면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기대했었고 그 시기를 제가 공교롭게도 10월 중순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공교로운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면 거의 뭐 빼박인가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것은 기준과 명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투자 여러분들에게 대충 말씀드리고 그냥 보유 홀딩 유지하세요. 무조건 HLB 갑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HLB는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그 명분 두 가지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주식시장의 이 주가, 이 가격이라고 하는 주가는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그러니까 이 명분이 있어야 결국은 기대감으로 반영되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데 바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첫 번째가 뭡니까? 항서제약의 CMC 데이터 공개 기대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서서 이미 9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HLB는 지난 3월 FDA로부터 CRL을 받았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공개된 바 없고 오히려 감추려고 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HLB가 왜 계속 재신청 과정에서 불허 결정을 맞느냐. 1차에서도 결과적으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됐고 2차에서도 결국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차 진입에 들어서서야 결과적으로는 HLB, 항서제약, 결국은 CMC 제조시설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점을 재확인하고 이 부분을 FDA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 이거 개선된 데이터를 작게는 3개월 또 길게는 6개월까지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FDA 재신청을 진행하겠다라고 앞에서 밝힌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바로 뭐죠? 그냥 빨리 신청해서 우리가 허가받기 위해서 빨리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앞으로는 불허 결정이 아니라 승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밝힌 일정이 최소한도로 3개월, 6개월이니까 그러면 2025년도 올해는 넘기겠다라는 대략 일정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 봤을 때 3개월에 대한 데이터가 빠르면 10월 기대했었던 겁니다. 그 시기가 일정상 우리가 기술적 분석, 날수 기법들을 제가 분석을 했을 때 10월 중순께 이후로 봤던 겁니다. 지금 그 시기에 맞춰서 주가가 추세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료가 앞에서 안 좋게 나온 거고 이번에는 그 재료들이 긍정적으로 잘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희소식이 좀 나왔죠? 12월 달, 이르면 12월 달, 늦어도 1월 달에는 FDA 재신청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공식 입장이 그러니까 나온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 신호를 승인 제도 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CMC 보안 데이터를 HLB는 지금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판단에선 지금 HLB가 중국 항서제약의 CMC 보안 개선 데이터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이런 멘트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공개만으로도 주가는 울트라 급등할 수 있는 겁니다. 초급등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저는 이 점을 HLB가 급등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로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수급입니다. 자, 오늘 반등은 외국인 매수세가 아니죠. 프로그램 매수세 아니었죠. 바로 기관과 개인 투자자 매수세만으로도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물론 크게 급등은 아니라 3.5%에 그쳤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 수급들이 더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시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실제로 그 부분들이 오늘 수급에서도 나타났고요. 외국인 수급은 되려 빠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느냐? 바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9월 말 10월 초 바닥 구간에서 잠시 유입됐을 뿐 상승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들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이렇게 주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외국계 수급들이 정체하거나 오히려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외국계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 외국계 수급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를 4만 원을 돌파 안착해놓고 있다. 이 점에서 그렇다면 HLB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수급 프로그램 매수가 동반된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47,000원 돌파는 유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HLB의 추가적인 급등 강세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HLB는 갭상승 이후에 오늘 눌림목 조정이 일부 나왔고요. 4만 원 지지력 오늘 확인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만 원을 계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면서 또는 돌파했다가 밀려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저항 구간에 머물렀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갭상승 띄워놓고 오히려 지지력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화살표 매수 신호 유지가 되고 있죠. 10월달 들어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양봉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60일 이동 평균선과의 괴리도 축소가 다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들을 일정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외국인 수급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47,000원 넘기는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리 다음 영상들에서 제가 실제로 HLB가 47,000원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눌리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앞에서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눌릴 수밖에 없는지, 왜 주가는 여기에서 저항 걸릴 수밖에 없는지를 다음 영상들에서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는 언제 HLB 비중을 확대했는지 그 부분도 제가 실제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투자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고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는 주도 업종 매매하고 있죠. 핵심 종목 중심으로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강조했듯이 제약바이오 업종 수급이 유입이 이번 주 저는 기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코스닥 제약바이오 대장급 종목들로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왔었죠. 투자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직전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급들이 순환매가 우리 제약바이오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제약바이오의 이벤트 흐름을 체크하고 있었고, 또 2차 전지가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테슬라 실적 발표 이슈 앞두고 정체 국면으로 들어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또 2차 전지 종목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더 치고 나갈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수급 이동이 크게 좀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제약바이오 업종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알테오젠이 2.3%, 펩트론 7.5%,
파마리서치, 리가캠바이오, ABL바이오 등등 제약바이오 대표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최근에 급등하고 있었던 에코프로 오늘 5%대 강세 보였고, 로보테마, 코스닥에서 대장인 레인보 로보틱스도 6%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HLB가 오늘 크게 강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크게 급등으로 이어지기에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시세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HLB는 오늘 급등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들 종목들이 좀 정체하거나 못 가는 흐름들이 나온다면 HLB가 주가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화살표 매매 신호 타점은 급등과 급락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할 수도 있고 또 수익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직접 과거 영상들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특히 바쁜 직장인분들, 매수 매도 타이밍 때문에 항상 놓치고 고민하시는 분들, 위에 상담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요. HLB뿐만 아니라 개인 보유 종목 화살표 신호 상담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살표 매매 신호는요, MTS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보조 지표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HTS에 설치 등록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 이거 화살표 매매 신호 직접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내가 직접 매매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화살표 매매 신호 설치 등록 문의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만원 저항 구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돌파해서 오늘 무너지지 않았고요. 단기적으로 무너지지 않는지, 그러니까 붕괴되지 않는지 지지력 확인해 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관과 개인 매수세에서 외국인 세력 중심으로 수급 이동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수급 이동이 나타날 때 우리 주가가 얼마나 빠바바 급등으로 이어질지 투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국 항서제약 CMC 데이터 발표 기대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발표를 하지 않고 비공개로 한다고 하더라도 11월 우리 HLB 실적 어닝 시즌 앞두고 나서 우리 진양고은 회장 등판 또 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등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CMC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에서 개선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그리고 하반기 FDA 재신청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의지를 한 번 더 우리는 소식으로 전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1월 중순까지 봤을 때 우리 HLB는 크게 아래로 더 내려가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11월 중순까지는 HLB가 다시 한번 이 38,000원 언더로 내려가는, 언더 슈팅으로 내려가는 흐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는 HLB는 옆으로 횡보 내지는 추가 급등 강세, 특히 47,000원 돌파 기대감을 더 우리는 높이 평가하는 게 맞다. 그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우리 과거에도 그랬었잖아요. 내려올 때 대응 못해서 이거 회피 못했다. 그런데 올라올 때도 내가 대응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대감으로만 그냥 버틴다면, 과거와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HLB가 급등했다가 조정 나왔다, 급등했다 조정 나올 때 또 그냥 마냥 바라만 보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이번엔 비중 조절을 좀 해서 내가 사고 싶었던, 그동안에 그렇게 급등해서 올라가던 반도체 좋은 주식들 좀 한번 사보고, 또 2차전지도 그렇게 좋다는데 2차전지도 좀 사보고 비중 조절을 잘 통해서 내 계좌를 좀 안정화시키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HLB 포기하고 그쪽 업종으로 급등하는 종목으로 다 옮겨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HLB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되 HLB 일정상 하반기 또는 내년 일정들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업종들은 치고 날리고 급등 나오거든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구간들, 이 수익률들을, 기회비용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매해오다 보면 추후에 그들이 정체하거나 가격 조정이 나올 때 우리 HLB에겐 수급적으로 소외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수급적으로 테마주 강세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HLB 강세가 현실이 될 텐데 그때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지금부터 빨리 고민하시고 결정 내리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